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은근히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7만 3천 원 이미 넘어섰고 우선주는 6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은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올라옵니다.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요즘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해서 꿈틀거리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좋은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분석해봤더니 삼성전자는 무려 370%나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벌써 포착이 된 겁니다. 뭐 그도 그럴 만도 한 게 최근에 고금리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 이제 올릴 만큼 거의 다 올렸거든요. 앞으로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안 올릴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안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무조건 하겠죠. 정확히 몇 월 며칠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연준에서 금리를 거의 다 올렸고 이제 내년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를 못한 이유 결국 고금리 때문이었거든요. 저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제 게 아니거든요. 은행 거잖아요. 화장실 빼고는 다 은행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가요? 대부분은 사실 은행 돈으로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빚입니다. 뭐 웬만한 사람들 최소 몇 억씩 다 지금 대출 끼고 있는데 이자가 막 두세 배씩 올라버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 차 바꾸고 싶은데 대출 이자로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여력도 없고 차도 솔직히 현찰 박치기 100%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이거 분할로 납부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할부 이자도 예전보다 몇 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못 바꾸는 거죠. 에이, 그냥 수리해서 몇 년 더 뻐기자.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의 주력이 물론 반도체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 1위거든요. 제가 지금 갤럭시 S20을 쓰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데 더 좋은 거 쓰고 싶죠. 갤럭시 S23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더 써야죠. 가뜩이나 지금 이자 나가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가 핸드폰 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쓰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생각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좀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실적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내년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돈도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뭔가 지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바꾼다든가 조금 더 쓰면 뭐 차를 바꿀 수도 있고요. 기업들도 그동안은 고금리로 인해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뭐 투자를 좀 연기한다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좀 화끈하게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 가지 업종을 대표로 살펴봤더니 일단은 반도체가 정말 압도적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물론 비율로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이게 뭐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약 7조고 내년이 34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 퍼센티지로 보면 한 5배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 27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은 약 1,300억에서 6,600억. 얘는 5배가 넘지만 금액으로 보면 5,300억밖에 안 됩니다. 미디어 쪽은 뭐 금액 단위 자체가 조 단위가 아니라 그냥 천억 단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뭐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올해 대비 벌써 영업이익이 몇십조 단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벌은 돈 결국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재투자 들어가겠죠. 반도체 설비 늘리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3나노, 2나노 그 이하까지도 공정 개발을 해야 될 테니까 거기에 또 돈을 쓸 겁니다. 세계적인 인재들 영입할 것이고 공장도 더 크게 짓고 좋은 장비도 더 들여오고 참고로 EUV 노광기 한 대에만 2천억, 5천억씩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장비를 들여올 만한 기업들이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기껏해야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냐? 수익률이 구리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구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인기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 대상은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겠죠. 누가 봐도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대략 2015년부터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 삼성전자가 1등을 했습니다. 168%로 1등이고요. 2등이 LG화학 137%, 3등이 카카오입니다. 70%, 그리고 네이버가 49%로 4등이었고요. 현대차가 약 10%로 5등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은 미국 주식이랑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 주식들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죠. 이걸 보니까 왜 욕을 먹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편의상 5년 수익률을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약 88%로 6개 종목 중에 5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77%로 꼴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S&P 500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5년 수익률에서 조금 앞섰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S&P 500 지수 하면 세계에서 제일 우량한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익률에서 이겼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기간 127%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죠. 삼성전자는 1등 업체고요. 그 다음에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145%. 역시 수익률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TSMC 파운드리 1등 기업입니다. 176%의 수익이 났네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등 업체죠. 그 다음에 30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 236%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의외로 개별 종목보다 반도체 지수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나왔네요. 자, 물론 엔비디아 같은 종목과 비교하면 전부 다 오징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고요. 너무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런 건 좀 빼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동종업계 내지는 대표 지수를 비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S&P 500, 동종업계인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비교하기에 전혀 무리 없는 종목들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일단 국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1등을 했었고 미국 주식들과 비교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삼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까지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미국 주식의 퍼포먼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는 것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삼전이 미국 기업들보다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온 거 인정.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난 삼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 그럼 계속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 삼전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겠어. 그럼 리밸런싱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 잘 나간 건 맞는데 야, 미국이라고 언제까지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 막말로 미국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거품 꺼질 수도 있잖아. 앞으로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뜰 것 같아. 그러면 국내 주식에 올인하시면 되겠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앞으로는 중국이 제일 잘 나갈 거야. 그럼 중국 주식에 올인하시면 되겠죠.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